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오늘 오후 전부터 대책본부 3곳에서 동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와 수색 그리고 기름 유출 방제 작업까지 세월호 사고 지역은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팽목항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지금 팽목항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오전보다 오후가 될수록 바람은 차가워지고 쌀쌀한 느낌의 바람이 불면서 춥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비옷을 걸치고 있지만 추위는 그래도 전해져 옵니다. 하늘은 더 뿌옇게 변했고 곧 비라도 떨어질 분위기입니다. 사고역은 날씨가 더 좋지 않아서 수색이 일시 중단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수색 활동 일단은 정조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총력 투입을 해서 구조 활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구조 본부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오전에 이 수색이 잠시 중단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개를 위한 계속해서 노력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선체에 좀 약간 위치에 변형이 있을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수색 작업을 벌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구조 본부 측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은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좀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제 브리핑 상황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배가 수면 밑으로 10m 정도 가라앉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였죠. 배 선미 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만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 여러 공기 주머니도 달고 이렇게 해서 배의 위치를 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배가 약간 옆으로 기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가 약간 기울면서 보통 배가 이렇게 누워 있을 경우에는 좀 높은 축에 속하겠지만 옆이 좁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버리면 좀 더 물 위와 거리가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한 10m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옆으로 기우는데 왜 수색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설치를 해놨는데 변형이 있다면은 일종의 좀 훼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색에도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선체에 만약 저희도 함께 가져보는 희망입니다만 아직 생존자가 있다면 그 생존자분들에게 큰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게 된다면 그 부유물질과 부딪혀서 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공간이죠. 이 공기가 있는 공간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없던 곳에 공기 있는 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아직까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생존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실종자 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이 오전에 저희 지금 아래쪽으로 보이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도 또 한 번 울음이 터지기도 했었고, 좀 혼란스러운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잠시 전에 이제 상황본부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기울어진 부분이었습니다. 기울어진 부분 쪽으로 진입로를 뚫어놨는데 그 부분이 만약 땅에 닿게 된다면 진입로를 다시 뚫어야 되느냐, 아니면 배의 움직임을 위해서 바로 세우느냐, 아니면 뒷부분을 들어 올리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만약 그 부분을 들어 올리거나 바로 세울 때 안에 있을 생존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막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식의 구조 방법을 내놔야 되느냐, 이런 또 이야기도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DNA 샘플 채취 부분입니다. 지금 체육관 쪽에선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이 팽목항에서는 어떻습니까? 팽목항에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학수사 옷을 입은 이 경찰 부스 옆에 이 과학수사 옷을 입은 분들께서 현재 샘플 채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분들이 그곳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이유도 당연히 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한산한 모습이고,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도 샘플 채취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이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뉴스와이 박진영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는 해경 잠수 요원들이 촬영한 영상이 사용됐습니다. 네, 더딘 구조 작업에 애를 태우던 가족들은 이 영상에서 기대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시 술렁였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전명훈 기자. 네,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11시 40분부터 희생자 가족들이 직접 의뢰해서 촬영한 수중 구조 영상이 이곳에서 상영됐는데요. 그 이후에 다소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구조 활동에 투입된 해경 잠수요원의 헬멧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찍은 영상인데요. 해경이 실제로 구조 활동을 벌이는지 알고 싶다던 가족들이 요청해서 찍은 겁니다. 기대와 우려가 섞인 표정으로 숨죽여서 이 영상을 지켜본 가족들은 영상이 끝나고 나서 잠수요원이 한 번에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데 대해 격렬한 어조로 해경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주어진 조건에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해경과 국과수가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DNA 샘플 채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는 동안 가족들의 눈에는 계속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선체 측면 창문을 통해 4층 격실 내부의 시신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또 오전에 이루어진 해경청 차장의 구조작업 설명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점에서 가족들은 복잡한 심경에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이곳에서 나흘 동안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타깝게도 귀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주말이 되면서 체육관에는 실종자의 친지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체육관의 자리가 부족해지면서 해경은 체육관 바깥에 추가 막사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뉴스와이 전명훈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외부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구속된 세월호 선장과 3등 항해사 외에 나머지 선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석희 기자,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외부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쿵 소리가 들렸다는 생존자들의 증언 때문에 암초 충돌 등이 거론됐지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쿵 소리의 실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선장 등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수사본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무리한 변침, 즉 급격한 항로 변경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변침을 하다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속된 조타수 조모 씨도 평소처럼 조타기를 돌렸는데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항로 변경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갑작스러운 것이었는지 또는 선박 유지 관리상의 하자나 컨테이너 등 화물 적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본부는 항로 변경 전후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는지, 승객들에게 적절한 시점에서 퇴선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 배가 기우는데도 선실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승객들을 놔두고 먼저 배에서 빠져나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선장 이준석 씨는 잠시 침실에 다녀온 사이 배가 기울었고 선실 내에서 대기하는 방송은 그 당시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부터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0명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 등을 추가로 소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뉴스와이 윤석입니다.